자정이 넘은 시각, 아들의 서재 방문 앞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 앞에서 노모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통곡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던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괜찮냐고 한마디 묻지도 못한 채 결혼한 지 1년, 매번 처갓집에 다녀올 때마다 영혼을 잃어가는 아들의 표정, 숨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속내를 감추려는 듯한 며느리의 과장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이상했죠. 그날 밤 박말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양복 단추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달기로요.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단추에 숨겨진 카메라 하나가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인천 재래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들어온 곳은 시장 입구의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행복 토스트라는 간판 아래 말순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말순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0년째 한결같이 가게라 해봐야 좌판 하나에 철판 하나뿐이었지만 그녀에겐 자식 키워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이쿠, 오늘은 바람이 너무 춥네요. 철판에 버터를 두르자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노동자들, 아르바이트생들, 출근길 직장인들이 이 냄새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 사장님, 오셨어요? 햄치즈 토스트 평소처럼 바싹 구워 노릇노릇하게 해드릴게요. 말수는 단골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장 사장은 20년간 같은 시간에 같은 토스트를 먹어왔습니다. 말순 여사님, 감사해요. 이 맛에 오늘도 힘내서 출근합니다. 아이고, 무슨, 오늘도 행복하세요. 토스트 굽고 음료 만들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인사하는 것. 말순의 40년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가게가 한가해질 무렵 말순은 바닥을 쓸다 문득 하늘을 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겨울이구나.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첫눈 내리던 날 지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었지요. 강남 구의원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색시를 어떻게 만났나. 복도 많지. 처음 유진을 만났을 때 말수는 정말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말순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송도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편히 살라고 마련한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뭔가 달라졌습니다. 지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집에서도 늘 피곤해 보였고 처가에 다녀오는 날이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토스트 가게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온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석은 무표정하게 TV를 보고 유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곧 저녁 준비될 거예요. 유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들의 굳은 표정이 걸렸습니다. 지석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네. 지석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피곤해서요.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정성스레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특별히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유진아. 지석은 밥을 거의 안 먹고 젓가락으로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지석아, 밥 좀 푹푹 먹어. 요즘 밥을 통 못 먹는 것 같더라. 몸 상하겠어. 네. 유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다음 주 토요일에 아버지랑 골프 가야 된대. 아버지가 꼭 같이 가자고 하셨어. 지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알았어. 식사 후 말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피곤할 텐데 쉬어. 하지만 지석은 말없이 어머니 옆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무거웠고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지석아, 말순이 입을 열려는 찰나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빠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유진은 지석의 손에서 행주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말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아들 부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문 가까이 다가가자 지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울부짖음에 가까운 통곡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도 눈물을 보였던 아들이지만 오늘은 절망의 신음에 가까운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어디 있는 걸까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석은 이미 출근했고 유진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지석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구나. 무슨 일 있니? 유진은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냥 프로젝트가 어려운가 봐요. 남자들 회사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토요일 저녁 유진은 친구들 만난다며 나갔습니다. 말순과 지석만 집에 남았습니다. 지석아, 엄마한테 말해봐.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지석은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녁 먹은 후 지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통화한 뒤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 어디 가는데? 장인어른이 술 한잔 하자고 하셔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지석은 급히 나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불안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석이 들어오는 소리에 말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석아, 이제 왔니?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말수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석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아들 방 앞에 서 있었지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아들 방 앞에서 오래 서성거렸습니다.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날 이후 말수는 아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석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고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지석아, 요즘 회사는 어때? 저녁 식사 중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바쁘고 힘들고. 지석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고민 있니? 지석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요. 월급쟁이지만 먹고 살만해요. 하지만 말수는 아들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토스트를 구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지석이 무슨 문제에 빠진 걸까요? 말순 씨, 오늘은 왜 이렇게 한숨이 깊으신가? 단골 손님 강동혁 씨가 물었습니다. 70살의 전직 경찰은 30년 넘게 말순의 토스트를 먹어왔습니다. 아이고, 동혁 씨. 그냥 나이 들어 피곤해서요. 저한테까지 거짓말하시면 섭섭하지요. 얼굴이 너무 어두우시잖아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아들 녀석 때문에 걱정이에요. 지석이요? 무슨 일 있나요? 요즘 아들이 이상해요. 밤에 몰래 울고 얼굴도 어둡고 혹시 회사에 문제라도? 며느리 말로는 프로젝트가 어렵다나 뭐라나. 강동혁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석이처럼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친구가 일 때문에 그렇게 우는 타입은 아닐 것 같은데. 말순도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식탁에는 지석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퇴근한 지석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 요즘 내가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 식사를 하던 중 말수는 지석에게 물었습니다. 지석아, 며칠 전에 처가에 다녀왔지? 사돈은 어떻게 지내시더냐? 지석이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냥 다들 잘 지내세요. 장인어른은 건강하시고? 네. 말수는 아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처가 이야기만 나오면 지석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석아, 혹시 처가에서 무슨 일 있니? 지석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처가 얘기만 나오면 내 표정이 어두워지니? 지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말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에 그만두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는 무조건 다 네 편이야. 식사 후 말수는 강동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혁 씨, 저예요. 혹시 잠시 시간 되세요? 1시간 후 말수는 근처 공원에서 강동혁을 만났습니다. 역시 처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가 이야기만 나오면 아들 표정이 달라져요. 어쩌면 처가에서 경제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에요? 요즘 사회에서 흔한 일이죠. 장인이 사업한다며 사위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명의의 아파트.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지석 씨가 말하기 꺼리면 다른 방법도 있죠. 다른 방법이요? 강동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안은 조심스럽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할 때도 있어요. 증거라니요? 제가 경찰 시절 사용하던 방법인데 작은 녹음기나 카메라로.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사생활 침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석 씨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제 아들에게 그런 짓은 못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조심스레 지석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아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통장 몇 개와 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명세서를 펼쳐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천만 원의 카드 사용 내역. 그것도 대부분 명품점,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말수는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대부분의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오태식 장인이었습니다. 말수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날 저녁 유진이 먼저 귀가했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유진아. 말수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같이 밝고 상냥했지만 이제 말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 유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유진아? 다음 주에 오빠 생일이잖아요. 제가 깜짝 파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사실 제가 오빠 선물로 시계를 사고 싶은데 제 카드가 한도가 다 차서 어머니 카드로 먼저 사고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말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속임수일까요? 얼마짜리 시계인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 비싸지 않다고? 말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알았어. 내 통장에서 현금으로 줄게. 유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 카드로 하면 할부가 되는데 현금이 더 할인받지 않니? 내가 내일 찾아올게. 유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지석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유진은 이미 자고 있었고 말수는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이리 와서 좀 앉을래? 지석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석아, 어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내 통장에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장인어른 계좌로 가고 있니? 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엄마니까 알지. 그리고 카드 값은 왜 그렇게 나오는 거니? 너희가 그렇게 명품을 사고 비싼 데를 다녀. 지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지석아,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다 말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하지만 지석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괜찮아. 지금 말하기 힘들면 나중에 해도 돼.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네 편이란 걸 잊지 마. 그날 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동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강동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혁 씨, 그 말씀하신 방법 한번 들어볼게요. 강동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강동혁과 대화 후 말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알려준 전자제품 가게에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고 사용법을 꼼꼼히 익혔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식탁에는 지석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지석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우리 아들. 지석은 회사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말수는 그의 양복을 살폈습니다. 두 번째 단추가 실밥이 풀려 위태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단추가 떨어질 것 같네. 엄마가 다시 달아줄게. 지석은 황급히 양복을 여미며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엄마.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바늘 한번 잡아본 적 없으면서 엄마가 금방 고쳐줄게. 지석은 마지못해 양복을 벗었습니다.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팔목에 짙은 보라색 멍이 보였습니다. 손목에 멍 들었네? 회사에서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말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고 양복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에서 말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 구입한 소형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단추 크기의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말수는 양복 단추와 카메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때 지석의 울부짖던 울음소리와 멍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와 빠져나간 돈.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석아. 말수는 양복의 두 번째 단추를 뜯어내고 카메라가 내장된 단추를 달았습니다. 40년간 가게를 꾸려온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석에게 양복을 건넸습니다. 다 됐어. 이제 단추 안 떨어질 거야. 지석은 고마워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석아, 혹시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이 있니? 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다음 날 새벽 말수는 어김없이 토스트 가게를 열었습니다. 강동혁이 찾아왔습니다. 설치했어요.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확인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들르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닫자 강동혁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볼까요? 두 사람은 말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카메라는 내장 메모리에 저장해요. 지석 씨가 집에 돌아와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다음 날 아침 강동혁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알아야겠어요. 강동혁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화면만 보였습니다. 지석이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화면이 안정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호화로운 거실이 보였습니다. 말순이 본 적 없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소파에 중년 남녀가 앉아 있고 맞은편에 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이 처가분들인 것 같네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회사는 괜찮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석의 장인 오태식이었습니다. 네, 그냥 그럭저럭요. 지석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럭저럭이라니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야? 사위가 그렇게 있으면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장모로 보이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가 좀 힘들어서.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우리 유진이 고생 안 시키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오태식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지? 이번에 또 연체됐다고 하던데. 지석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곧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투자 좀 제대로 해보라고. 하지만 장인어른, 지난번 투자도 다 실패했잖아요. 제 명의로 하신 사업도 그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번에는 확실해. 강남 땅 좋은 거 받았는데 자네 명의로 대출 받아야겠어. 말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미 카드값도 밀리고 있는데 또 대출은 자네가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건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네를 사위로 받아들인 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때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빠도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말투에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진아, 너는 빠져. 남자들 얘기해. 유진은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은행에 가서 서류 작성해줘. 내가 다 준비했으니 도장만 찍으면 돼. 하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확인? 자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화면은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 말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 거역하면. 네, 알겠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지석이 일어선 듯 했습니다. 오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석이 나가자 유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빠,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저런 무능한 녀석 다루는 데는 이 정도는 돼야지. 너무 많이 빚을 지게 하면 우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오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술 먹여서 사인하게 만들면 돼. 말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럴 리 없어. 저런 등신이랑은 사업 끝나면 안 살아도 되잖아. 말순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가가 아들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며느리 유진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말순 씨,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기죄, 협박죄. 심각해요. 말순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 도울 수 있어요. 이 증거가 있으니 신고할 수도 있고.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왜요? 이대로 두면 아드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말순 씨,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는 자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말순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토스트 가게 아줌마였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전략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강동혁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둘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강동혁의 지인인 김 부장이 그들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지석 씨 명의로 최근에 대출 문의가 있었네요. 주택담보대출 수준의 금액입니다. 주택담보라고요? 네, 아드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대출금 입금 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계좌인가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석 씨와 성이 다른 사람이에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오태식의 계좌일 것입니다.
대출은 언제 실행될 예정인가요? 이번 주 내로요. 지석 씨가 서명한 위임장도 있습니다. 말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서명이 담긴 위임장이라니 강제로 서명하게 했거나 위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강동혁의 지인인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오태식이 강남 재개발 지역 땅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특히 청담동 백성로 쪽이요. 혹시 그쪽 땅값이 얼마나 하나요? 평당 3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재개발 예정이라 더 오를 수도 있고요. 혹시 차지석이라는 분 이름으로 거래가 진행 중인가요? 맞아요. 오태식이 사위 명의로 뭔가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컴퓨터로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청담동 백성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예고 등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차지석이고 계약금이 이미 지불되었네요. 계약금이요? 어떻게? 아마도 지석 씨 명의의 다른 계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기 행각이 생각보다 더 깊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유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오빠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래요? 물론이지.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오빠 선물로 시계를 사고 싶은데 제 카드 한도가 다 차서 어머니 카드로 먼저 사고 나중에 드릴게요. 얼마짜리 시계인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300만 원 정도. 말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현금으로 줄게.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카드로 하면 할부가 되는데 현금이 더 할인받지 않니? 내일 찾아올게. 유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정 변호사와 강동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며느리까지 이 사기에 가담하고 있어요. 저한테 3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유진이 정말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진이를 직접 시험해 보고 싶어요. 강동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의심을 살 수도 있고 걱정 마세요. 40년간 장사하며 사람 마음 읽는 법을 배웠어요. 며칠 후 말수는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내 조언을 좀 들어야 할 일이 생겼어. 유진은 점심시간에 시장 근처 카페에서 말순을 만났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통장에 좀 돈이 모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야. 유진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모으신 건데요? 많진 않지만 5천만 원 정도? 유진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친절하고 상냥해졌습니다. 어머, 그 정도면 꽤 많은 금액인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어머니,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요즘 아주 좋은 투자처를 알고 계세요. 어떤 투자인데? 부동산이요. 지금 청담동 쪽에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뛸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청담동 백성로였습니다. 말수는 놀란 척했습니다. 근데 내가 부동산은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말수는 의심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혹시 지석이도 이런 투자하고 있니?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아, 오빠요? 아니요. 내가 지석이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걸 본 것 같아서.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오빠 통장을? 지난번에 지석이가 어머니 도와달라고 보여줬잖아. 아, 그건 오빠가 저희 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쓴 거예요. 말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거짓말쟁이였고 처음부터 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말수는 강동혁과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들이 내 돈까지 노리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할까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 오태식의 칠순이에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고 초대할 거예요. 처가 식구들을 집으로요? 네. 그들이 날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알아요. 투자 얘기 꺼내면 분명 올 거예요. 말수는 곧장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이번 주 토요일이 장인어른 생신이지? 네, 맞아요. 우리 집에서 작게라도 축하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장인어른과 장모님, 너희 가족 모두 초대하고 싶어?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외부 식당을 예약해서 식사 전에 잠깐이라도 들르면 안 될까? 내가 정성껏 준비할게. 그리고 그 투자 얘기도 좀 더 듣고 싶고. 투자 얘기가 나오자 유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시면 좋죠.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전화를 끊은 말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지석아, 조금만 더 기다려. 어머니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게. 토요일이 다가오자 말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는 수집했고 법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날을 위한 준비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토스트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 올 터였으니까요. 마루를 닦고 방을 환기시키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접할 음식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강동혁이 약속대로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노트북과 몇 가지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영상을 TV로 바로 송출할 수 있는 장치예요. 제가 설치해 드릴게요. 강동혁은 TV와 스피커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몇 시에 오시나요? 3시 30분쯤 온다고 하셨어요. 처가 식구들이 오기 직전에요. 말수는 음식을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지석 씨에게는 연락하셨나요? 네, 어제 전화했어요. 오늘 4시에 오라고요. 미리 알리지는 않으셨죠? 아니요. 지석이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강동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지석이는 강해요. 말수는 칼로 물을 썰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칼놀림은 평소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시는 것 같네요. 네. 모두 의미가 있어요. 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쓴나물 무침이에요. 쓴맛은 진실의 맛이죠. 아무리 쓰더라도 진실은 알아야 하니까요. 이건 맑은 육수의 떡국이에요. 탁한 물이 맑아지듯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오후 3시 말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였고 TV와 스피커는 모두 세팅되었습니다. 말수는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보라 치마. 마치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3시 30분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네, 다 됐어요. 증거 자료도 TV로 보여줄 수 있게 해놨고, 녹음본도 스피커로 들을 수 있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법적 조치를 위한 서류도 여기 가져왔어요. 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기죄, 협박죄, 강요죄에 대한 고소장 초안이에요. 오늘 상황에 따라 바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앉아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증거를 공개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논의했습니다. 4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석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석아 왔구나. 지석은 어머니의 한복 차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복을 입으셨네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그냥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 지석은 거실에 들어와 강동혁과 정 변호사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강 아저씨도 오셨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 변호사님이야.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시기로 했어. 지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요? 무슨 일이? 곧 알게 될 거야. 잠시만 기다려 주렴. 4시 10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석아, 내가 문 좀 열어주겠니? 지석이 문을 열고 오태식, 장모, 그리고 유진을 안내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태식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리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장인어른 생신인데 작은 자리라도 마련해야죠. 그런데 저분들은 오태식이 강동혁과 정 변호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소개가 늦었네요. 이분은 제 오랜 친구 강동혁 씨고요. 그리고 이분은 정 변호사님이십니다. 오태식의 표정이 살짝 경직되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우선 음식부터 드시죠. 말수는 준비한 음식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유진이 감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음식보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음식이 모두 차려지자 말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단순히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마련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순은 강동혁에게 눈짓했습니다. 강동혁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이게 무슨... 오태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차지석의 양복 단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처가 거실에서 오태식이 지석에게 위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석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봐, 지석아. 화면 속에서 오태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네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어서 오태식이 지석을 위협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태식과 장모, 유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태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몰래 촬영하다니 이건 불법입니다.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법이라고요? 아들을 협박하고 사기치는 것보다 더한가요?
화면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태식과 유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술 먹여서 사인하게 만들면 돼. 저런 등신이랑은 사업 끝나면 안 살아도 되잖아. 이 말에 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정말이야?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대출 정보, 부동산 중개소에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말순과 유진의 대화 녹음본. 녹음 속에서 유진은 분명히 말순의 돈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석의 대출에 대해 거짓말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방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말순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여러분,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오태식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말순 씨. 이건 다 오해예요. 우리는 그저 지석이를 도우려고. 그만두세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태식 씨,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고소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태식은 태도를 바꿔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지석이를 위해서. 그만하세요, 아버님. 지석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다 알았어요. 지석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야?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지석의 단호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석 씨, 이혼 서류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야. 우리 좀 더 이야기해보자. 할 말 없습니다.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인생을 담보로 잡은 죄,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다. 지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제발. 하지만 지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태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명하려 했지만 정 변호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오태식 씨, 더 이상의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순은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오태식과 장모,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석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석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를 뒤로한 상태였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석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지석아, 괜찮니? 지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조사를 하고 계신 줄.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증거가 필요했어. 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들에게 이용당했을 거예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새로 시작하면 돼. 정 변호사가 테이블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석 씨, 오태식과 유진에 대한 고소장은 내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불법 대출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 대부분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행히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위임장이 불법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니 모든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강동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내실 계획인가요?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함께 살면 되지. 이 집은 항상 내 집이야. 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와 강동혁이 자리를 떴습니다. 말순과 지석만 남은 집안은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지석아, 배고프지? 뭐 좀 먹을래? 네, 그럴래요. 말순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내셨어요? 말순은 라면을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알아, 지석아.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 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그들의 계략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저 사람을 믿었을 뿐이야. 하지만 결혼 전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그날 밤 지석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이제 아들을 괴롭히던 악몽은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토스트 가게로 향했습니다. 지석도 함께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넌 쉬어야지.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말수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불을 켜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석은 어색하지만 열심히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말수는 아들에게 토스트 굽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펴고 버터를 충분히 발라야 해. 지석은 진지하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처음 만든 토스트는 조금 태웠지만 곧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첫 손님이 찾아왔을 때 지석은 긴장했지만 말순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햄치즈 토스트 어떠세요? 손님은 낯선 얼굴에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새로운 분이네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그날 하루 말순과 지석은 함께 토스트를 굽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말순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강동혁이 가게에 들렀을 때 그는 놀란 표정으로 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석 씨,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지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일 좀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랄까요? 강동혁은 말순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말순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석은 토스트 가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시장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말수는 지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석아, 우리 가게 좀 넓힐까? 네. 내가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요즘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바꿔보면 어떨까? 지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그래, 내 아이디어로 한번 해봐. 2달 후, 행복 토스트는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석의 아이디어로 건강식 토스트와 특별 블렌드 커피를 추가했고, 작은 테이블도 몇 개 놓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수는 일찍 가게에 도착해 지석이 혼자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능숙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석아, 네 어머니, 내가 자랑스러워. 지석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말수는 토스트를 굽기 시작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사랑은 때로 제일 차가운 결심에서 나온단다. 철판 위에서 버터가 녹으며 지글거렸습니다. 새벽 공기에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 가게가 새롭게 단장하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말순과 지석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지석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석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앞치마를 벗고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좋은 소식은 주택담보대출이 취소되었다는 겁니다. 카메라 영상 증거 덕분에 위임장이 불법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됐어요. 지석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나쁜 소식은요? 오태식 씨가 반격에 나섰어요. 그가 변호인단을 꾸려 오히려 지석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말순이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물론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오래갈 싸움이 되는군요.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쪽 증거가 확실하니 결국은 이길 겁니다. 정 변호사가 떠난 후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진실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 평소와 달리 지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마음이 무거워 보이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지석아, 무슨 생각 중이니? 지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가끔은 의문이 들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 아닐까요? 유진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왜 그걸 의심하지 못했을까?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믿게 만들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경고 신호가 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유진이 모든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그래, 지나고 보면 다 보이는 법이지.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하고 앞을 봐야 해. 다음 날 강동혁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유진 씨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강동혁은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유한 시어머니, 아들 이혼 강요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였습니다. 지석은 기사를 읽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분간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가게 앞에 기자들이 몇몇 모여들었습니다. 말순과 지석은 그들을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지만 손님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가게에 손님이 끊길지도 모르겠어요. 지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봐. 말순의 예상대로 시장 사람들은 그들 편에 섰습니다. 40년간 정직하게 장사해온 말순의 평판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옆 건어물 가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걱정 말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저 기자들 쫓아낼까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고 결국 기자들은 물러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순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뭐려? 우리가 몇십 년을 봐왔는데 말순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까요? 그날 저녁 말순과 지석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을 맞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믿어주시다니. 지석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내가 바른 길을 가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적 공방은 계속되었지만 토스트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지석이 개발한 새 메뉴들이 입소문을 타고 심지어 블로거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 변호사가 또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석 씨,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이 오태식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리고 유진 씨가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합의요? 네,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혼은 이미 성립됐고 이제 재산 분할만 남았거든요. 지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유진 씨가 결혼 중 획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대신 지석 씨도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지석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긴 소송전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는 게 낫죠. 합의 절차가 시작되었고 2달 후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석은 아파트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았고 카드빚도 오태식이 모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지석이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정 변호사와 악수를 나눈 후 지석은 가게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끝났어요.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지석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말순과 지석은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어떻게? 이 가게를 더 키우고 싶어요. 토스트 말고도 다양한 브런치 메뉴를 개발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 꿈을 응원할게.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도 찾고 싶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말순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계절이 바뀌고 시장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행복 토스트는 이제 행복 브런치로 간판을 바꾸고 작은 테이블을 더 놓았습니다. 지석은 요리 강좌도 들으며 메뉴를 다양화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여성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주 오는 단골이었습니다. 오늘은 새 메뉴가 있나요? 지석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계절 과일을 곁들인 프렌치 토스트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맛있게 음식을 먹고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석은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더 서비스로 내왔습니다. 말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말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행복 브런치는 인천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지석의 창의적인 메뉴와 말순의 변함없는 손맛이 어우러진 곳으로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유진과의 기억이 떠오르긴 했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이 평소보다 늦게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병원에 좀 들렀다 왔어. 지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정기 검진도 받아야지.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석은 어머니 방 앞에서 망설이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석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말수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지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구나. 좀 심각한 것 같아. 얼마나 심각한데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대. 비용도 꽤 들 거고. 지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비용은 제가 책임질게요. 지석아,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석은 어머니의 수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 병원을 알아보고 좋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다행히 가게가 잘 되어 저축해둔 돈이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말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수술 받는 동안 가게는 어떻게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건강만 생각하세요. 지석은 시장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모두가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는 점심시간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고 강동혁도 틈틈이 들러 지석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말수는 지석을 불렀습니다. 지석아, 혹시 내가 잘 안 되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성공률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말해둘 게 있어. 말수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이야. 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기도 하고 내가 어려울 때 쓰라고 간직해왔어. 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받아. 언젠가 내 꿈을 위해 써. 가게를 더 크게 하고 싶다고 했잖니. 지석은 마지못해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내 아들. 수술 당일 지석은 아침 일찍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따라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지석은 병원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강동혁과 시장 사람들이 번갈아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차지석 씨? 지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양호해서 회복도 빠를 것 같습니다. 지석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수는 이틀 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고 일주일 후에는 병실에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석은 매일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말수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요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말수는 방에 누워 지석이 준비한 죽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어. 요리 솜씨도 많이 늘었구나.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말순의 요양 기간 동안 지석은 가게와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지석의 표정은 항상 밝았습니다. 3개월 후 말순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가게에 나가도 될까?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요. 말순이 다시 가게로 돌아오자 손님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말순 씨, 건강해 보이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말순은 다시 토스트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종일 서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지석이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여행? 어디로? 강원도요. 바다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요. 말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여행이야?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기념도 되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요. 말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바다나 보러 가자.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바다,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하염없이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석아, 네 어머니, 행복하니? 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게 중요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에도 항상 저를 지켜주셔서 그게 부모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고 위험할 땐 구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두 사람은 다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여행에서 돌아온 후 말순과 지석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게는 계속 번창했고 지석은 분점 내는 것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석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아세요? 왜? 이제 제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어서요.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과 진실이요.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삶의 진짜 가치야. 지석은 앞치마를 매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가게 창가에 서서 바쁘게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사랑은 때로 제일 차가운 결심에서 나온단다. 그녀의 말은 아침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처럼.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말순 여사님과 아들 차지성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